안녕하세요.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5년 8월 17일 맨발 걷기 1071차.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지만 무척 무더운 날씨에 운동과 맨발 걷기를 마치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라는 책이 어제 도착했고, 어제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서 책을 완독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책이었고, 안녕하세요.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함께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을 리뷰를 요청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이 숨기고 있는, 병원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암산업과 그리고 돈벌이의 혈안이 된 의학산업의 뒷모습, 제약회사와 의사와 병원의 뒷모습과 그리고 그 더러운 거래, 그리고 생생한 증언들이 난무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양심 있는 의사,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상태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의사 중에 곤도 마고토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암 전문의인데, 이 사람은 암 치료와 암 수술 그리고 암 산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암이 아니라 바로 암 산업이다, 암 치료 그 자체다라는 것을 폭로해서 일본 의학계에서 거의 생매장 당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와 똑같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저자는 허현회라는 분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언론인으로서 기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당에서 활동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취재를 하면서 의학계 속에 숨겨진 그 더러운 커넥션과 환자들을 돈벌이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서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그런 의료 산업의 더러운 구석을 까발린 사람입니다. 이 책 이야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요. 한 8, 9분 정도로 2회에 걸쳐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 이 암산업과 그리고 병원과 의사, 제약회사에 대한 평소에 제가 공부해 놓은 것과 제 신념과 그리고 나름 생각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이 책에서 느꼈던 감탄스러운 부분과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조기 진단은 조기 사망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암 치료, 암 수술,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지식 거장이라고 하는 타치바나 다카시라는 저널리스트가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타계한 이어령 교수와 비슷한 그런 일본 지식의 거장인데, 그분은 도쿄 중심에 있는 3층짜리 빌딩에 고양이 빌딩이라는 이름의 빌딩을 짓고, 거기에 수십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얼마 전에 최근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분이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있는데, 전립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립선 아니가 어떤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암을 정복하기로 했다, 암과의 대담이라는 자신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죽은 대기업, 대기업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말 유명한 대기업의 사모님이 유방암인가요? 어떤 암으로 죽었죠. 그런데 그 돈 많은 대기업 재벌 사모님이 미국에 가서도 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항암 치료, 그 독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암 치료가, 그리고 방사선이 그녀를 저는 죽였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의학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 진단은 조기 사망이다. 이 책에서도 허현회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기 진단은 조기 사망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 몸 안에는 특히 가장 부담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암 치료입니다. 암 치료, 암이라는 것이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환자의 정신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의사들의 말과 의사들의 지시에 모든 것을 다 따를 수밖에 없죠. 바로 병원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하자는 대로 돈 많이 드는 치료와, 그리고 어떤 수술법이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기 진단이 왜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까요? 평소에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조기 진단을 받았더니 어떤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수치가 좀 낮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수술을 권하고 절제를 하고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치료, 진료 덕분에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곤도 마고또 교수의 말에 따라도, 그리고 많은 양심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 책이나 이런 인터뷰를 따라도 우리 몸에는 진짜 암과 그리고 유사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진단받는 환자들은 70% 이상이 다 유사암이라고 하죠. 유사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온갖 세포들이 자고 자라고 사라지고 자라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정상적인 세포, 혹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루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데, 재수없게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병원 쪽에서는 그 조그마한 잔털 같은 혹들이 실제로는 유사암인지 진짜 암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죠. 세포 조직을 해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왜냐하면 암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유사암에 대한 정보도 없고, 실제로 환자들이 유사암이라고 하더라도 유사암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암이 발견되면 그게 유사암인지 진짜 암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조건 절제 수술을 하고 항암, 독약 항암을 퍼붓고, 그리고 방사선을 쬐어서 암을 죽인다고 하지만, 그건 바로 조그마한 마을에 게릴라 한 명이 숨어들었는데, 그 게릴라 한 명을 잡기 위해서 폭격기로 그 마을 전체를 융단 폭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게릴라 한 명은 잡을지 모르지만 마을은 융단 폭격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조그만 진짜 암인지 어떤지도 모르는 그 세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절제 수술을 하고 항암 독약을 퍼붓고, 그리고 방사선을 세게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게릴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와 면역 체계들을 박살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은 바로 불필요한, 몰라도 좋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세포들을 엮어내서 죽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암 치료는 사기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암 전문의인 곤도 마고토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암 치료는 결코 암을 죽이지 못한다. 오히려 암을 더 키우고 다른 건강한 세포마저 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절제 수술은 절제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절제를 하는 순간 그 암에 고여있던 피가 피 속에도 진짜 그야말로 진짜 암이라 그러면 피를 통해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절제 수술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요. 그 절제 수술로 인해서 건강한 세포일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잘라내면 몸에 그만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사선 치료 역시 전혀 의미 없다기보다는 아주 낮은 수준의 암을 축소시키거나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큰 효과도 없고 그에 따른 우리 몸의 부작용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절제수술과 항암치료 그리고 방사선의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돈들을 제약회사와 의사, 병원은 취하고 있다는 거죠. 환자들의 안전 같은 것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지 그러한 치료를 위한 순수한 의사로서 병원으로서 제약회사로서의 마음은 전혀 없는 게 지금의 의학 현실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라도 진짜 암 환자인지 가짜 암 환자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항암 치료와 그리고 절제 수술과 방사선을 쐬이는 것을 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되니까 말이죠. 오늘은 일부를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다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